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백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뉴스를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현 정부 출범 후 강남 3구 아파트값 급등, 강남구 평당 2,800만 원 뛰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중 3.3평방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강남 3구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강남 불패가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되레 20대, 30대 젊은 수요층의 패닉 바잉과 역대 최악의 전세난이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9일 경제만렙이 KB부동산의 시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3.3평방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397만 1,000원에서 지난달 7,221만 3,000원으로 3년 7개월 만에 무려 2,824만 2,000원 상승했습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더 늘고 있습니다. 교육과 기업, 생활 인프라가 밀집된 강남 3구로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하죠.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이 강남입니다. 강남 지역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특집 소상공인 창업시장, 국민일보, 우린 코로나 전쟁 총알바지, 자영업자 올린 청원걸.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한 자영업자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집합금지 때는 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임대료, 각종 공과금 납부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바지가 되나요? 대출 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청원 게시 하루 만에 2만여 개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 A씨는 코로나 규제 방향을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다. 라면서 집합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운을 뗐습니다. A씨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한다며 매월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로 집합 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각종 공과금과 세금 납부도 그 기간에는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런데 매장의 시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 결국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바지로 내몰려야 하느냐?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 하느냐 하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큰일 나기에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다고 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가 아닌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대출 원리금을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지를 시켜달라는 거다. 임대료 집합금지 때문에 사용 못하고 내는 공과금 이런 부분이 같이 멈춰야 한다며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뉴스입니다. 한국경제, 킥복싱 금지, 복싱 허용, 탁상 방역에 속 터지는 자영업자.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 후 관련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업종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탁상 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킥복싱은 격렬한 운동으로 분류돼 시설을 닫아야 하는데 복싱 등 다른 격투기 운동시설은 운영 가능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핀셋 방역 조치로 격렬한 단체 운동을 하는 킥복싱, 에어로빅 같은 6개 운동시설이 당분간 집합금지됐습니다. 반면 킥복싱과 유사한 무에타이, 복싱 등은 밤 9시 영업과 샤워실 사용 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 수칙만 지키면 운영이 허용됩니다. 왜 이 같은 지침이 적용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역당국조차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탁상 방역의 사례로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PC방과 오락실 등은 허용된 반면 2, 3명씩 소수 인원으로 이용하는 스크린 골프장은 영업정지. 카페의 경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는데 유사 업종인 브런치 카페는 정상 운영 등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연말 대목을 앞둔 카페, 음식점, 술집 등 업주들의 하소연을 넘어 눈물겨운 코로나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이슈 앤 뉴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한화 2천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이더리움 및 그간 폭등했던 리플과 스텔라도 하락 조정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디지털 자산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 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하락기가 끝날 때까지 관망 내지 분할 매수로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매일경제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 이더리움 보유자 수 사상 최고치 기록. 최근 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소 1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주소수는 지난 8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이더리움에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디파이와 신규 기관 투자자 유입이 꼽히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중앙화된 주체 대신 스마트 계약 시스템으로 예치, 대출, 청산 등이 구동되는 금융 서비스로 이더리움이 주요 담보자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소 1이더리움을 보유한 지갑수는 디파이 열풍이 시작됐던 6월 이후 100만 개를 돌파하면서 12%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6일 더 블락에 따르면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에서 판매하는 이더리움 트러스트 상품의 1일 평균 거래량은 11월 2,46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0월과 비교해 2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때 이더리움 상품에 유입되는 자금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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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은 12월 1일 최근 자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이더리움 2.0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제 영상 이더리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